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교육론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를 다시 촬영하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중에 정리해 보았던 내용을 프린트물을 통해서 줄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주 1강의 슬라이드 8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수 중심 패러다임과 학습 중심 패러다임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실현하도록 하는 학습 중심 패러다임에 따르면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가 강해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죠. 또한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학습 중심 패러다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1 슬라이드에서 15 슬라이드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서 정보통신공학이 교육과 관련하여 지니는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셨는데요. 자, 먼저 하나나 둘 정도 상징 체제로 표현이 되는 매체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통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 매체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교육 장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여러 장소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자, 다음으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저장과 그리고 처리 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면 항상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골라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1강 7 슬라이드에 보시면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인식 체계 또는 사고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적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주 2강으로 넘어가서 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 2강의 슬라이드 22를 보시면 원격 교육의 개념적 특성을 4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원격 교육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원격 교육이라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 그 거리를 메우기 위한 매체의 활용이라는 것을 원격 교육에서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죠. 자, 자료, 음성,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학습 매체,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특성으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격 교육의 개념적 특성으로서 온라인 평가라는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사례에서는 면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평가를 치르는 것이 원격 교육의 특성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3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자, 거기서는 원격 교육, 자가 학습, 그리고 면대면 교육을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자가 학습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원격 통신 매체를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잘 구별하실 수 있도록 면대면 교육과 원격 교육의 형태와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을 특성으로 하고 있고 학교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사 학생이 만나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교사 학생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특성이라고, 면대면 교육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원격 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도적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 통신 매체를 활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격 교육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수업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1강의 슬라이드 15에서 16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제1세대 원격 교육으로서의 우편통신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편통신 교육이라는 것은 19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편통신을 통해서 인쇄매체를 활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교육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성인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동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셨죠. 자, 우편통신 교육에서 협력학습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주 2강의 슬라이드 4를 보시면 이제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컴퓨터 매개통신,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전, 통신위성, 각종 원격 통신 회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무엇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테크놀로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슬라이드 5에서는 우리가 하이퍼미디어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하이퍼미디어의 동그라미를 하셨죠. 자, 하이퍼미디어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 데이터, 그래픽, 음성,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복수의 미디어를 하나의 거미집과 같이 연결시킨 정보의 저장 데이터베이스, 웹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하이퍼미디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잘 적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주 2강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을 더 보면 이제 8슬라이드에서 10슬라이드까지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호작용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원격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유형을 구분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무어라는 학자에 따르면 상호작용의 유형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분을 하였지요. 그 학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무어를 고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제 5슬라이드를 보시면 원격 교육의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원격 교육을 전 세계에 있는 연령이나 성별을 초월한 대상에게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다음으로 1980년대 이후에 컴퓨터 기술을 원격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학습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것이 원격 교육을 통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셨죠. 자, 그런데 원격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면대면으로 학습하는 방식보다 상호작용이 풍부하여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기대감을 안고 시작되었으나 원격 교육에서 상호작용이 더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원격 교육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면대면 학습보다 더 질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